지금은 현숙 중심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는 중심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현숙 중심에도 영수가 중심에 있고 정숙 중심에도 영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 영수는 중심입니다. 영수로 묶으면 오늘 뭐 하루 왼종일 해야 돼. 영수는 쪼갤 수밖에 없죠. 영수 씨는 워낙 핵심 인물이잖아요. 영수 현숙이 되는 거겠죠? 최종 선택? 최종 선택은 모르겠어요. 지금 데이트하기 전까지만 해서 지금 결정하라고 하면 나는 정숙 같아. 데이트를 하면서 만약에 정숙님이 영수한테 가라! 나는 너랑 만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영수, 현숙이지. 지금 영수, 현숙, 정숙 이 삼각관계는 결국 정숙 씨의 자존심에 달려있어. 아마 영수가 정숙을 감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떨지에 따라서 이게 현숙 씨가 조금 비참해 상황이. 그러니까 현숙 씨가 이거를 더 잘했다면 영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게 잘 없어. 약간 지금 이 나는 솔로 안에서의 현숙은 정숙이 못해야 정숙 씨가 떠나야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라 이게 약간 살리에르의 마음이지. 실제로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하진 않았대요. 아무튼 내가 어떻게도 넘을 수 없는 상대가 돼버리는 거지.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내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영수가 선택을 안 할 리는 없어요. 물론 예고에서도 나왔고 내가 진작부터 그랬잖아. 영수는 선택할 거라니까. 영수 씨 나름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요. 영수 자체가 약간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고 일중심의 사람이라는 그런 특이성 때문에 행보가 지금 이런 거지. 영수가 지금 막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야 그냥. 현숙님은 왜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거죠? 현숙님에게는 동아줄이니까 영수가 너무 본인이 꿈꿔오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금동아줄로 보여. 금으로 그냥 휘황찬란하게 금이 환영할 수 있는 낮소리 끝나면 영수라는 재벌남과 함께 금이 환영하는 금동아줄 이지. 이거를 붙잡으면 진짜 내가 그동안 꿈꿔오던 내 인생의 남자를 만나는 건데 확률이 낮아도 약간 그런 거야. 이게 1조짜리 복권이면 복권 당첨 확률이 1%여도 사볼만 하거든. 이게 내가 기대값이 너무 큰 거야. 기대값이라는 거는 이게 복권으로 해서 당첨 확률 곱하기 당첨 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현숙이 영수 기대값은 당첨 확률은 몇이겠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 현숙이 생각해도 50% 미만일 거야. 현숙 씨의 환상 속에는 100%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20%라고 쳐도 그래도 당첨됐을 때 인생이 기존의 10배라고 하고 그래도 남는 건 2배 행복이 된단 말이야. 10배도 아니야. 훨씬 더 크지. 왜냐면 기존에는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였고. 그러니까 이 현숙님이 영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당첨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이 당첨금이 높아버리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현숙의예요. 영수 씨는 장단점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만의 장점 단점이 너무 확실해서 그거를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숙 씨는 영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영숙은 몰라도 너무 몰라. 영숙 씨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모성애가 가득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너무 모른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숙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숙은 영수랑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슈퍼데이트 하고 싶었어 정숙은. 영자는 그걸 알아요. 영자는 이렇게 보면 시야가 엄청 넓어. 그래가지고 정숙님이 이렇게 막 그때 술 먹고 울면서 이렇게 팔을 올릴 때도 배꼽 보일까봐 티셔츠부터 내려주는 약간 그런 모습. 영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서 정숙이가 내가 가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할 테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싶어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거든요. 영자 씨의 말투나 이런 게 약간 좀 목소리 톤이 좀 가벼워서 사람을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영숙과 영자는 그런 면에서 조금 대비돼. 이거 현숙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숙은 말투가 느리고 조곤조곤하고 차분하고 막 이래서 되게 생각이 깊을 것 같은데 아니고 영자 씨는 말이 좀 빠르고 목소리 톤이 높아가지고 성격이 되게 가벼울 것 같은데 아니야. 영자는 그랬어요? 그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말투는. 영자는 눈치도 빠르고 속이 깊어. 물론 남자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져. 이성 남자 아이를 키우면서 남자에 대한 이해도 자체는 좀 다른 의미의 이해도지. 인간에 대한 이해는 높겠지만 남자를 어떻게 꼬시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영자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야. 이게 확실히 사람 목소리나 외모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영숙은 오히려 약간 맹하고 귀여운 면이 있는 사람이지. 오히려 좀 성격이나 이런 건 좀 세고 엄격하고 차라리 좀 좋게 보면 귀여운 면이 있는. 근데 영자는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죠. 이런 차이가 확실히 있어. 영숙은 그렇기 때문에 영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선 안 돼. 비극이야.
영숙 씨가 영수를 만나면 진짜 완전 비극 시작이 돼버리는 게, 영숙 씨는 영수를 이해하지 못할 거거든. 영수를 이해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여성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처음에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이 사람은 이렇지? 왜 일만 하지?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 사람은 일을 하고 돈을 우리 가정에게 갖다 주는 게 그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책임감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영숙님이 꿈꾸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내 아이의 아빠가 돼주고 그런 거는 못하지. 문제는 현숙님도 영숙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 남자에 대한 기대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 현숙님이 바라는 남자는 조금 더 아빠에 가까운 남자예요. 내가 어릴 때의 아빠 같은 사람이야. 나만 바라봐주고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꽃처럼 여겨주고 너무나 슈퍼맨 같은 대단한 우리 아빠. 그런 아빠. 아마 현숙님의 아빠는 굉장히 능력자로 보였을 거야. 어린 시절 현숙님에게. 실제로 능력자셨거나, 그 능력이라는 거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최소한 경제적인 능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숙님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애교와 귀여운 짓으로 사랑을 받았겠지. 현숙님은 그런 남자를 지금 영수를 보면서 만났다고 생각해. 그래서 현숙이 바라는 남자가 어릴 때 아빠 같은 사람이라면 실은 굉장히 유사 영수일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영숙이 바라는 남자는 유사 영수가 아니야. 능력자, 일밖에 모르는 순진남. 물론 영수가 그런 순진남은 아니지. 그거에 그래도 가깝지. 일밖에 모르고 일이 우선인 사람이긴 하니까. 영숙이 바라는 사람은 자상한 키다리 아저씨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수 절대 아님. 현숙과 영숙은 은근히 비슷하면서도 바라는 남자가 많이 달라. 영숙 씨가 바라는 남자는 굳이 따지면 영식이나 광수 이런 사람들이긴 하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이게 영숙 씨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알면 저것도 누군가가 투영된, 아니면 누군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냥 어릴 때 아빠를 바라는 현숙의 기대와 영숙이 바라는 그런 남자상은 많이 다르긴 하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을 보면 영수에게 갔다가 다들 분노하고 관계가 정리되지만 현숙 씨가 늦게 온 것도 있고, 그래도 현숙 씨는 영숙보다는 영수와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영숙은 무조건 파국이거든, 영수랑. 영숙 씨가 물론 나중에 뒤에서 장면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숙 씨를 붙잡는 건, 정숙아 그런 악당에게 가지마, 그런 정의감이야. 우리 정숙이 그런 악당에게 가서, 그런 기만남에게 가서 그런 고생하면 안 된다, 우리 정숙아. 그런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죠. 영숙 씨는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영수를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해. 한번 영수는 나를 기만한 나쁜 사람으로 하니까 그 뒤에서 영수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를 해석할 때도 무조건 나쁘게 해석해. 영숙 씨는 한번 무언가가 답이 내려지면 그거에서 유연하게 사고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영숙 씨는 처음에 나는 영수를 첫인상으로 선택하고 나서 영수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 쇼핑하는 모습, 차에서 순자랑만 얘기하는 모습, 계속 그거를 봤거든요. 영숙 씨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걸 다 보고 나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다 마지막에 싸우고 끝난, 그 싸울 정도가 돼야지 벗어날 수 있던 게, 진짜 이거는 오징어 게임에서 상우 씨가 와서 한마디 해줘야 돼. 영숙!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영숙! 누나가 영숙인 거야! 라고 이제 상우가 와서 말을 해줘야 돼. 상우 맞나? 그게 지금 반대, 이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영수가 나쁜 사람 이래서 분노가 생기고 끝났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야. 영숙이 했던 사과에 영숙의 진정성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도 내가 사과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은 맞지만, 그래 내가 기대했던 건 맞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은 남아있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이 집 음식에 머리카락이 막 나왔어. 내가 그 집에서 책상을 엎었어. 그러면 다음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책상 엎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 집은 머리카락 나오는 더러운 집이라는 인상은 남아있는 거야.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 누가 그 집 간다 그러면 야, 그 집 가지마. 사과는 진정성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걸. 내가 엎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나쁜 집인 거야. 그 사과 자체는 진정성이 있었겠지. 내가 심했고 상대가 너도 솔로나라 나와서 그러려고 했는데 이해는 한다. 하지만 내 친구라면 너한테 가게 하진 않아. 다른 사람이 그 식당에 가는 걸 막진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이 그 식당에 간다 그러면 야, 너 그러다가 머리카락 먹어. 맹장염 걸리는 거야. 맹장염 걸려갖고 그러면 너 우주 못 나가. 맹장이 우주 나갈 때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 그런 거지. 영숙은 정숙을 아끼는 거야. 영숙의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고는 생각해요. 영숙 씨가 바라보는 영수는 그냥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 영숙 씨는 그 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맞아. 정숙 씨 똑똑한 사람이거든? 영숙 씨는 이제 그런 걸 모르지. 정숙 씨가 말이나 이런 게 충동적이고 혀가 조금 짧으시고 이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 안에서도 농담으로 텅텅이라고 농담으로 불렸잖아요. 슈퍼데이트권 따면서도 나 텅텅 아니야! 정숙이 바보 아니다! 하면 뭐 그런 농담 하잖아. 그런 인상이 좀 있지. 영숙은 정숙을 되게 챙겨주고 싶어 해. 참 입체적이야. 영숙과 정숙 그 사이에 확실히 라포가 많이 형성됐어. 많이 정이 생겼어. 거의 뭐 영숙 씨가 정숙 씨한테 뛰어가는 모습 보면서 나는 진짜 심청전이 떠올랐다니까? 진짜 배 타고 나가는 심청이를 부르는 뭐 그런 심청이를 아끼는 언니가 심청아 그거 타면 안 된다 타면 안 돼 아버지 눈 떴어 막 하고 부르는 거의 그 느낌이야. 심청아 아버지 눈 떴다 안 가도 된다 막 거의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지금 목숨 걸고 배 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심청아 아빠 눈 떴다 다급하게 거의 뭐 가면은 목숨 잃는 정도 수준으로. 맞아. 영숙 씨가 본인이 잘못 전달한 수정도 있었는데 아끼는 거야. 정숙을 아끼는 거야. 만약 그게 상대가 현숙이었으면 영숙 씨 그렇게까지 안 뛰어가요. 정숙 씨 입장에서는 영숙 씨가 좀 오지랖이네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은 알아. 아 참 고맙다. 언니의 마음이 고맙다. 그 마음은 고마운 게 맞거든. 가서 꼭 껴안고. 이런 게 아마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아실 거예요. 헌팅 포차에 갔어. 헌팅 포차에 정숙님, 영숙님 이렇게 두 분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영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정숙 씨한테 끝나고 술 한잔 할까요? 영숙 씨가 우리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고 막 커버쳐. 정숙은 속으로 나 오늘 남자랑 단둘이 좀 놀고 싶긴 한데 저 사람 멋있는데 언니가 날 또 생각해서 그러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영자가 아이 그냥 되면 뭐 놀 수도 있는 거지. 영숙 씨가 무슨 소리야 이런 데서 함부로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정숙이 그런 애 아니야. 정숙이가 언니 맞아 나 아니야. 영자한테 영자야 너 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 아니야 정숙이 그런 애 아니야. 정숙이가 그러고 나 아닌데 나 그런 애인데 나 그런 애 맞는데. 그래서 정숙 씨가 화장실 가다가 오면서 쪽지해가지고 영수 테이블에 툭 던지고 오지. 나가서 봐요. 나 일찍 간다고 내가 나가서 만나요. 정숙 씨가 영숙 씨한테 언니 나 먼저 갈게. 그러면 영숙 씨가 대충 하다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와. 택시까지 태워줘. 그런 흔하잖아요. 약간 그 생각도 떠오르고. 영숙 씨는 어떻게 보면 정숙 씨처럼 막 그런 연애관하고 좀 다르니까 이게 뭐 누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은 참 알겠어. 너무 따뜻하고 그런데 좀 다른 거지. 아니 나는 좀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가 철벽을 쳐가지고. 그렇죠. 오늘 세트로 맞춰 있기도 했고 그렇게 다양한 준비를 하고 딱 왔는데 언니가 말이야. 언니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영숙님 생각에 영수는 더 우리 동생 힘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여성들의 적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숙 씨가 뛰어간 이유죠. 영수가 그만큼 이 안에서 평판이 망가져 버렸어. 그 평판이 망가진 와중에도 현숙은 영수를 좋게 생각하고 있지. 왜냐면 현숙 씨는 자기가 혼자 핀 꽃이니까. 항상 내가 아빠에게 이쁨 받으면 돼. 주변 사람들이 아빠를 무서워하든 아니면 아빠를 싫어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이뻐하면 돼 아빠가. 그게 현숙 마음. 정숙은 처음에 정이 갔던 그거를 버리지 못해.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 다음부터는 영숙 언니 부르지 마. 근데 그래도 영숙 언니 이쁘고 항상 우리 챙겨주고 안주도 하나씩 더 시켜준단 말이야. 영숙 언니 착한데 그래도 불러야 돼. 현숙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연애 감정이나 이런 거라고 그러던데 그 사실일까요? 현숙 씨는 결혼하면서부터 다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빠에게 사랑받았던 것만큼 남편에게 사랑받는 게 현숙님의 큰 목표였을 거예요. 삶의 목표였을 거야. 현숙님의 목표는 어릴 때 아빠가 나를 사랑해줬고, 물론 이게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소설입니다. 어릴 때 아빠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을 거야. 현숙님은 똘똘하고 어른스럽고 말도 잘하고 이쁜 아이였으니까. 그거를 재현하고 싶어. 결혼을 통해서. 그랬는데 남편은 말만 잘하는 입만 산 남자야. 아빠는 능력자였어. 일밖에 모르는 순진한 우리 아빠, 나만 알던 우리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남편이 변해가길 바랬지. 남편을 뭔가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 감정을 느끼고 살지는 못했을 거는 같아요. 현숙님의 결혼 자체가 약간의 현실적 도피는 아니고 심리적으로 도피였을 수 있어. 왜냐면 어릴 때 아빠가 사라졌거든. 더 이상 어릴 때 나만 바라보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뻐하는, 나를 꽃으로 아끼는 그 아빠가 사라졌거든. 조건부가 됐거든. 너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해야지. 어른으로서 책임지고 해야지. 조건부가 됐단 말이야. 그거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남편은 그럴 수 없죠. 현숙님이 그렇게 만난 남자는 아빠에 비해서 당연히 능력이 떨어지지. 실제로도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현숙님은 결혼 생활 동안 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가졌을 거야.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공허했겠지. 아빠를 찾아 도망쳐 왔는데 이 사람은 아빠같이 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아니야. 입만 산 사람이었지. 그래, 젊은 남자가 애도 낳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아빠처럼 그렇게 멋있게 말을 하는 거는 입만 산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랑 현숙처럼 사랑받는 아이는 마음이 충족되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말을 교정한 게 그 포인트입니다. 현숙처럼 사랑받는 아이,
현숙은 이쁨 받은 아이예요. 사랑받은 아이랑은 좀 달라. 내가 그래서 그 사랑받은이라는 표현을 이쁨으로 바꿨지. 꽃이라고 계속 내가 묘사하고 있고. 조건부 사랑이야. 네가 이뻐서 이뻐한다. 네가 이쁜 짓 해서 이뻐한다. 조건부 사랑이야. 이쁜 짓을 하니까 넌 이쁘다. 어른스럽게 어른인 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쁘다. 조건부 사랑이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성적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조건부 사랑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숙님은 조건부 사랑에서 빨리 이쁨 받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결혼을 일찍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다 소설입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사랑이라고 표현했다가 이쁨이라고 교정한 게 그런 이유예요. 부모는 자식을 그 자체로 예쁘고 사랑하는데 그게 그 자체로 이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현숙님의 부모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자식을 혼낼 때 야, 너 이렇게 공부할 거면 나가. 그 자체로 이쁘게 사랑하시잖아요. 야, 성적이 이따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나가. 그런 예를 드는 거야. 뭐 현숙님이 절대 이랬을 리는 없어. 아무튼 이렇잖아요. 부모는 조건부로 아이를 사랑하지 않지.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조건부라고 느껴지거나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새겨질 가능성이 있지. 부모는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도 서툴러. 얘가 성적이 떨어지고 이러면 걱정되고 얘가 학원을 안 가거나 이러면 또 걱정되고 막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려도 걱정되고. 현숙님이 인사처에 자기 20대는 너무 위태했고 외로웠다고. 내 새끼들은 꼭 지켜줄 거라 썼더라고요. 그렇죠. 20대는 외로웠지. 20대가 외롭다는 건 반대로 10대 때 성인이 되기 전에 아마 제가 그 기준은 중학교 때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10대 때는 안 외로웠지. 어릴 때의 아빠라잖아. 이때 어릴 때 나를 이뻐하던 어른들 그게 너무나 나를 충족시켰어. 20대가 되니까 어때? 나를 그렇게 이뻐해주는 사람이 없어. 성인이니까 누가 성인을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하겠어. 내가 아이고 어른이 나를 이뻐하는 거 그거를 목말라 하는 거야. 뭐 부유한 집안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은 집안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쁨은 조건부고 지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일정한 이쁨을 받는 거랑 조건부 이쁨은 좀 달라. 이 사람이 어떤 저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생기고 중독이 되는 그 부분은 물론 현숙님한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보상에 중독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뭐를 떠올리면 되냐? 과금 유도 게임을 생각하면 돼. 과금 유도 게임은 어때요? 보상이 잦아. 그러다가 어떻게 돼? 보상이 점차 희귀해져. 또 뭐가 있어? 보상이 무작위야.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줘요. 그래, 랩업이 어려워져. 처음에 어릴 때의 아빠는 엄청 이뻐했어. 아기 때는 엄청 이뻐했을 거야. 보상이 점차 희귀해지지. 그 보상이 무작위성을 띄어. 아빠가 바쁘거나 힘들면은 똑같은 이쁜 짓에 이쁘다는 반응이 안 와. 언제 또 한 번은 이쁘다고 해.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항상 이뻐했지. 보상이 잦았겠지. 그러다가 그 보상이 점차 희귀해져. 이런 경우에 그런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쁨 받지 못했다. 그러면 현숙님처럼 저렇게 애교나 저런 걸로 생존하려고 하질 않아요. 회피형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지. 오히려 감정을 닫고 나는 행복해요 하고 그 행복을 증명하려는, 물론 현숙님도 행복을 증명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긴 하거든요. 현숙님은 자기의 그걸 무기로 쓰려고 해. 그걸로 상대에게 의존하려고 해. 이 보상이 잦았던 시기가 현숙님에게는 행복의 순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게임에 중독되고 그 게임을 계속해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조건부 예쁨을 받고 자라 영악해진 구석이 있는 듯 하네요. 어떻게 해야 예쁨 받을지 아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모습.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게 살아가다 보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뭘 선호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거든. 보상에 중독시키는 방식이고, 그게 지금 현숙님의 이 어릴 때의 아빠, 이게 어릴 때의 아빠라는 게 보상이 잦았던 시기, 그게 보상이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점차 희귀해졌을 거고, 아빠의 보상은 무작위성을 띄었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이뻐함이었으니까. 이뻐함은 주관적이어서 무작위성을 띠기가 쉽지. 아빠가 바빴고 아니면 그렇게 좀 투박한 사람이었다면, 꼭 아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냥 이거는 그냥 다 소설이야. 이런 방식으로 무작위성을 띠게 되는 거지. 애초에 보상이 없었으면 그 보상을 따내는 방법조차 정착이 안 됐겠죠. 지금의 현숙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조건부가 되면은 애들이 눈치가 빨라지죠. 현숙님은 그런 어른 남자 이쁨을 받는 방법을 잘 알아. 그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어떤 신뢰를 얻고 그런 대등한 관계로서 관계를 맺는 방법은 잘 몰라요. 그 부분에서 현숙님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난 남자를 잘 알아 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남자를 잘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뭐 남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잘 알 수도 있겠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이렇게 상대가 어떤 생각인가 이렇게 바로바로 알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그게 장점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현숙님은 결혼을 너무 급하게 물론 급하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젊은 나이에 하면서 현숙님이 생각하는 좋은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나버렸지.
이거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뭐 조금씩은 뭐 다 있을 수 있지. 현숙님의 저런 모습은 무조건 부모 잘못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인터랙션이지. 모든 건 내 몫이 많지. 실은 살아가면서 어떤 부모든 자식에게 결핍을 안 줄 수는 없어. 우리는 그 결핍을 원동력으로도 삼고 아니면 뭐 그걸 통해서 회복도 하고 하는 거지. 현숙님은 그 과정에서 바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삶이 힘들었고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성숙해지는 그런 방식보다는 내가 애교를 통해서 나를 이뻐해주는 남자를 찾는 그 어린 시절의 공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사랑 예쁨을 갈구하는 관종은 태어난 건가요? 꼭 그렇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타고난 게 70, 환경적인 게 3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30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기는 하죠. 결국 개인의 성향과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부모가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야. 부모의 역할을 너무 또 크게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드디어 현숙님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슈퍼데이트권 쟁탈전. 거기서 현숙님이 따죠.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은 미스터 윤을 떠올리게 만드는 감자재기였었고요.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들, 일단 첫 번째는 영수였죠. 영수의 71kg에 대한 계산. 남들은 다 박분이 하나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할 때 영수는 전체 감자가 다 사라졌을 때 전체의 7분의 1을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역시 아임 대표예요. 딱 그 숫자를 가지고 유추한 거지. 영수씨가 피해게임? 영수씨 피해게임 나오면 재밌긴 하겠네요. 영수씨가 멍청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현숙도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거야. 가끔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 있어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영수씨가 모르는 척 하는 건 제가 뭐 혹시 말을 실수라도 이런 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제가 뭘 실수했나요? 현숙이 막 울어. 아, 내가 말 잘했지? 감동했지? 아, 이 마음을 숨기면서 제가 혹시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거고 현숙 씨가 막 거기 대해서 막 쏟아붓고 할 때는 아,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지? 그때는 진짜 모르는 거야. 자기가 정숙한테 기다리려고 했으면 기다릴 줄 알았을 거야. 똑똑하고 시야도 넓고 이성적이고 감정에 대해서는 벽창호지. 답정너고 성격 급하고 영수는 항상 얘기하지만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영수 이야기 좀 나누면 97번 했다고요.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100번 채우시겠네요. 영수 씨는 뭐 하나가 딱 꽂히면 그 그림을 구현할 때까지 미친 듯이 올인하는 사람이죠. 건배하자는 말도 고기 굽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건배하자고 최소 6번. 보통 4절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영수 씨는 기본 6절이야. 된장 찾을 때도 된장 어디 있어? 된장? 된장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영숙 씨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영숙 씨는 영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것도 대표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참 그런 게 중요해. 기업이라는 건 기업가라는 건 기업이잖아. 업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취업해서 일하는 게 뭐라는 거야? 자아실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는 취업해서 뭘 하고 있어? 기업가가 업을 기한 상황에서 기업가의 생각대로 그 업을 일으키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돈을 받고 시간을 판 거야. 내 시간을 팔아서 기업가의 기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면 기업가는 임원들을 뽑고 임원들의 역할이 그거야. 기업가의 생각을 임원들의 언어로 기업에다가 퍼뜨리는 역할이에요. 기업가는 아까 말했지만 대표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긴 해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계속 반복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해. 가치관 교육하고 임원들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해에는 꼭 대표가 반복해서 일부러 쓰는 단어들이 있어. 몇 년 전에는 금융권에는 뭐 코어라는 단어를 엄청 썼대. 그 단어를 엄청 써가면서 이 직원들을 거의의 세뇌에 가깝게 그 말을 하죠. 우리는 코어가 중요해. 어떤 기업가든 한번 이렇게 그린 그 기업의 프로세스나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기업 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퍼뜨리고 해. 자기가 머릿속으로 구현한 그림을 얘네들이 똑같이 구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임원들에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임원들도 똑같이 그 대표의 언어를 하면서 얘기하고 그게 버릇으로 장착돼 있어. 근데 그게 집에서 그런다고 생각해봐. 도모하는 거. 업을 도모하는 거를 우리는 돕는 거야. 아, 일으킬 기가 아니구나. 도모할 기구나. 아무튼 그 기업가는 업을 만드는 거야. 그거를 혼자서 못하니까 돈을 주고 야 와서 좀 해라 하는 거지. 너의 시간을 팔아서 나의 기를 도와라. 그쵸? 원래 상사가 갑인 거예요. 내가 돈을 받으니까 내 시간을 팔았으니까. 상사는 고객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직원을 내부 고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돈의 흐름상으로는 상사가 갑이고 상사보다 그 위가 갑인 거지. 왜냐면 내 시간을 팔았으니까. 상대는 내 시간을 샀으니까. 관리 측면에서는 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내부 고객, 바깥에 사는 외부 고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상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진상 고객이다. 잘 달래서
그렇게 하자 해야지. 그래서 영수 씨의 어떤 이런 반복적인 이런 언어들은 난 그걸 보는 것 같아. 이런 기업가들이나 기업가의 정신을 퍼뜨리는 관리직들이 반복해서 계속 그런 언어를 쓰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가족이 맨날 그 얘기를 한다. 어떤 가치관. 그렇게 하면 진짜 지긋지긋해라고 하겠지. 가족끼리는.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지. 연인 사이에서 내가 어떤 그리는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한다. 나는 연인의 시간을 산 입장이 아니거든. 기업가는 직원들의 시간을 산 입장이에요. 연인끼리는, 가족끼리는 내가 시간을 사지 않았어. 그 개념이 조금 영수 씨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네들을 굶겨 죽이지 않겠다. 그건 결국 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 돈을 줌으로써 너는 나의 기업 활동을 지원해라. 정서적으로든 아니면 나를 편하게 해주거든. 그런 것들이 약간 사고방식에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업가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 여기서도 영수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빛나거든요. 분명히 좋은 면도 있어. 영수의 리더십은 유연하지는 않은 것 같아. 영수 씨의 자식이 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면 영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놀릴 거리가 워낙 많아. 놀릴 거리가 워낙 많고 할 얘기가 워낙 많은 건 맞아. 그렇다고 영수가 결혼을 해서 문제가 되느냐? 아니지. 처음부터 그랬잖아. 영수는 특이하고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지 그걸 알고 가면 괜찮다고. 근데 영수는 유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는 사람인데 여성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렇다고 인간에 대해서 모르냐? 그건 아니야. 머리는 좋고 눈치가 없진 않아. 알고 가기가 좀 그럴 수 있지. 알고 안 가야지. 만약 그런 사람이랑 안 맞으면. 여기서 뭐 우승 후보는 원래 전 국가대표 선수 경수 뭐 이랬는데 애초에 이 감자 71kg 맞추는 건 빨리 간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영수 씨는 성격이 급하지만 확실히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 같아요. 전체 71kg의 의미도 찾았고 전체를 가늠해보니까 비슷했고 그러면 전체 다 각자 나눴을 때 평균에 가까우면 된다. 다 모든 게 소진됐다고 가정했을 때 신기하네요. 감정은 잘 모르는데 눈치가 빠르다. 그치? 좀 신기할 수 있지. 이번에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 그런 부분의 개념이 조금 이해가 가요. 드라마 속 김 부장은 좀 그냥 정치 믿고 올라온 좀 능력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막 행동을 저지르고. 웹툰 속 김 부장은 진짜 능력자야. 열심히 살아왔고 직원들 회식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직원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건 귀신같이 알거든. 물론 그게 또 웹툰에서 나오진 않는데 그런 상사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진짜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싫지만 네 하는 건지 그 구분을 못 하는데 얘네가 지금 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이 일을 지금 어중간하게 하고 있나 그런 거는 귀신같이 알아. 그게 사람의 뇌는 참 그런 것 같아.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더 뛰어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눈치는 결국 관찰의 영역이거든. 관찰과 수집. 영수는 저기에서 자기가 일단 다 가져온 상태에서 평균을 맞춰요. 힘들게 채운 감자에서 사람들에게 평균을 맞춰주는 게 이게 71kg인 이유는 497 곱하기 7하면 497 그럼 이건 500에서 나눴구나. 이거는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7명.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평하게 나눠 가졌을 때의 수치를 내가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을 뛰어다니기 바쁠 때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확실히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영수의 생각대로 500k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췄고 오차율이 그래서 더 가장 적은 오차 영호가 그나마 그래도 꽤 근접했었는데 영수는 오차 범위 3kg, 영호가 4kg. 영호 입장에서 굉장히 아깝겠네. 또 영수가 슈퍼데이트권을 따버립니다. 이때 현숙님의 표정이 안 좋아요. 영수가 정숙 선택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현숙은 잘 됐다고 해. 잘 됐다. 그걸로 한번 판단해 봐야겠다 라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때까지도 영수님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 앞에서 이쁨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믿음이나 이런 거 나를 안 이뻐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지. 열심히 하거나 말거나 솔직히 영수님이랑은 눈 안 마주쳤어요. 두려운 거니까. 현숙님은 기본적으로 엄청 센 척을 하기 때문에 현숙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원래 약간 아이 같은 사람들은 센 척을 해요. 다 알고 있었던 척.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척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 이걸 뭐 굳이 다시 언급할 정도 얘기도 아닌데 다 알고 있겠지만 불안한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에 무당 옥수님도 그랬고 어리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려고 애써. 영수는 열심히 하거나 말거나 솔직히 영수님이랑은 눈 마주쳤어요. 영수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 쟁탈전은 감자는 영수였고 감자 백일장 현숙. 현숙님의 시는 되게 잘 쓴 초등학생 중학생의 시 같다는 느낌을 좀 줘요. 되게 잘 쓴.
약간 문학소녀의 시. 현숙님의 저런 거 보면 현숙님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상당히 이쁨 받는 그런 것 같아요. 현숙님이 보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 현숙님의 어떤 그런 지적 수준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화무시비롱이란 단어는 몰랐어. 현숙님이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말의 앞뒤나 맥락이나 이런 게 딱 선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아. 어려운 용어나 그럴듯한 용어는 쓰는데 약간 논리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숙님의 시를 보면 정말 잘 썼어. 정말 훌륭해. 약간 중학교 100일장에서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야. 아마 현숙님은 그런 거에서도 상도 받고 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시도 많이 써본 것 같고. 현숙님은 그러니까 이래저래 재능도 많아 보이고 이것저것 관심도 많은 그런 아이였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회피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시를 보면서도 나는 퍼즐이 맞춰진 기존에 우리가 현숙님에게 했던 그런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유머러스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그냥 투박하게 쓴다거나 아니라 저런 걸로 이쁨을 받았겠구나. 나를 다시 땅으로 보내주세요. 싹을 틔웁니다. 나는 괜찮아요. 아프잖아요.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곧 사랑스러운 새 생명이 되어 희망으로 자랍니다. 어제 슈타권 속이 누가 제일 어긋났다고 생각하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영철에게 쓴 현숙이죠. 슈퍼데이트권 잘못 쓴 건. 현숙 씨가 영철한테 쓴 거는 뭐 아무 도움도 안 돼.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건. 영수의 마음이 떠나가면 떠나갔지 이것 때문에 영수의 마음은 조금 더 멀어지고 영수가 현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줘버렸어요. 실은. 물론 영수 씨가 현숙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현숙 씨는 뭐 자기가 뭐 큰 그림 그렸네 어쩌네? 아니야. 이거 만약 선택 못 받으면 이게 큰 부분이 있었어. 영수의 명분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나는 괜찮으니까 다시 땅으로 보내주세요. 자기가 희생하고 힘들었던 세월을 투영해서 쓴 시겠죠. 여기에서 원래는 순자가 세 표였는데 영식이 현숙 씨 뒤로 가가지고 현숙 씨 표를 줘버려요. 이게 어떤 전략적인 행동이었을까? 순자를 표를 주지 않으려는? 현숙을 주려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현숙 씨를 좀 내보내주고 싶었다는 그런 연민이었을까? 영식 씨가 바꿔버리거든. 영식 씨가 순자 원래 세 표였다가 순자에서 현숙으로 표를 바꾸고 영식 씨는 쓸데없는 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쓸데없이 신경 안 써도 될 걸 신경 쓴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순자에게는 슈퍼데이트권을 굳이 더 쓰지 않아도 순자는 뭐 잘 되겠지. 상철하고 잘 되겠지. 현숙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 순자의 시에는 아예 상철이 들어갔지. 감자 100일장의 결과는 현숙이 됩니다. 그래서 감자의 모성애로 땄대. 감자를 땅에 심을 때 씨눈 잘라가지고 씨눈들을 하나둘씩 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게 엄마의 모성애 같다. 엄마의 모성애 같은 거랑 엄마의 모성애 뭐 이것도 좀 말이 중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엄마의 모성애면 뭐 역 앞에 역전압 가게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모성애와 감자가 나를 땅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나는 괜찮아요. 누군가 희생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나는 괜찮아요. 도망쳐. 다 같은 맥락의 말 같네요. 나는 괜찮아요. 도망쳐. 누군가 희생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일 수 있겠다. 현숙 씨가 뭔가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했을 수 있겠어. 본인의 다짐일 수 있겠지. 스스로 힘들고 내가 아이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사랑을 주기만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순간순간 느껴질 때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한 다짐일 수 있겠지. 오히려 나는 괜찮아요라는 거는 누군가 나를 싹을 틔워줘. 나를 다시 꽃으로 피워줘. 나를 이뻐해주는 그 시절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숙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언어적 패턴을 보면 그렇게 영수, 현숙 따고요. 경쟁자, 댄서 정숙, 정숙이 따죠. 마라토너 영숙. 야 진짜 어떻게 딱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 영수와 삼숙은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태풍의 눈이잖아요. 핵 중심에 있던 사람이잖아. 참 이렇게 딴 게 정말 제작진은 아주 환호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슈퍼데이트권을 땄고요. 여기서 의외의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나는 영수가 저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는데 영수가 현숙을 마주치거든요. 숙소 앞에서. 그러면서 현숙 씨한테 얘기 좀 하자고 불러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슈퍼데이트권 있잖아. 나 정숙님한테 쓸게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숙이 날 안 만나주니까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음에 정리하고 너한테 올게. 내가 약속해. 그러니까 날 안 만나주니까 내가 정숙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 있으면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지금 영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쓰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에서 영수가 찾아온 이 상황은 6시까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시간을 지키려고 오긴 한 거야. 현숙이 정숙도 슈퍼데이트권 있는데 그걸 기다리는 게 맞지 않아? 영수는 아니 그거 나한테 절대 안 쓸 거야. 현숙 씨는 여기서 자존심이 상했어도 이때 잠자코 기다렸으면 영수가 현숙한테 약속 지켰을까요? 아닐 거예요. 현숙한테는 기회가 없어. 여기서 잠자코 기다렸잖아요? 그럼 영수는 정숙한테 가. 정숙하고 다시 잘 돼. 그럼 현숙은 기회가 없는 거고 여기서 만약 이렇게 드자비를 해가지고 붙잡았어.
그래도 결국은 영수는 정숙 씨랑 가가지고 풀고 와가지고 거절을 하는 거고, 현숙 씨가 영수랑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정숙 씨에게 달린 거예요. 정숙이 영수를 거절을 완벽하게 해야 현숙에게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현숙 씨의 이 상황적으로는, 물론 현숙 씨가 원래 그렇진 않지만 이 상황 자체는 조금 비참하기는 해. 그런 면도 있어. 그 상황에서 영수가 자기한테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제는 비련의 여주인공 드라마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 그렇지. 현숙 입장에서는 정숙 씨가 싫죠. 왜냐면 정숙은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거든. 솔직히 현실적인 머리로는 현숙은 정숙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현숙 씨도 그걸 알아,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상적으로는 내가 드라마의 여주인공이고 정숙 씨는 이 남자 주인공을 옆에서 유혹하는 악역 서브잖아. 현숙의 머릿속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괴리도 있고 그게 괴롭기도 하겠지. 그럼 이제 지금부터 현실의 영수와 현숙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나는 진짜 현숙님이 정말로 아이가 하나만 됐어도 두 사람은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이가 셋인 분의 삶이 녹록치 않을 거란 말이야. 힘들다를 떠나서 시간이 애매할 텐데, 그게 참, 그렇다고 영수가 대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현숙님만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깨달으면 뭐 모르죠, 알 수 없지. 그런 거를 보여주기에는 현숙님은 너무 바쁘지 않을까, 삶이? 근데 나는 이게 두 사람 개인으로서 각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난 두 사람이 잘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현숙과 영수? 현숙 씨가 보면 약간 좀 일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섬세하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서 현숙 씨가 혼자서 환상을 키우면서 그 사람을 내조하는 거, 나는 현숙 씨가 좀 심정적으로만 안정이 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흥분하지. 왜냐면 내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러 간다는데 흥분 안 해?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뽀뽀한다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 남자가 지금 내 남자친구인데 다른 여자, 그것도 심지어 나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 지금 직업도 좋고 아이도 없고 막 그런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나러 간다는데, 데이트하러 간다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2배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겨우겨우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자가 지금 그 여자 만나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 불안해 안 불안해? 현숙님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 아니고요. 현숙님은 지금 영수에게 시그널을 완벽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영수가 현숙을 만족할 만큼 예뻐해주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영수는 한번 코딩이 되면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많이 수행할 거거든요. 적재적소에 이쁘다고는 못해.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꾸몄을 때 항상 이쁘다는 말을 해주는 루틴이 생겼어. 현숙님이 오늘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연락 와서 병원에 갔어. 현숙이 오늘 머리 하니까 이쁜데? 애 아팠다고? 그래 오늘 현숙 머리 새로 하니까 이쁜데? 약간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지? 약간 적재적소에 쓰지는 못하는 그런 건 있어. 한번 이쁘다는 말을 해주니까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라면을 끓였더니 좋아한다. 그러면 맨날 라면 끓이는 거야. 약간 그런 거지. 뭔가 이쁘다 이거는 계속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좀 적재적소가 아닌 곳에 나갈 수가 있지. 좀 이렇게 단순하고 약간 상대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변화나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병원 갔다고? 일단 근데 하이볼 마실 뿐? 똑같아. 그게 영숙 씨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시야가 좁지는 않고 유연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변화를 한다거나, 상대가 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그림이 우선이야. 내가 그리는 그림을 위해서 상대를 봐야겠다. 그 필요성이 생기면 상대에 대해서 눈치가 생기는데, 일단 내 그림이 우선이지. 맨날 똑같은 거라도 계속 해주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래, 이게 장단점이 있다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알려줘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모르지? 몰라.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가 응급실 갔다 왔는데 하이볼 말라는 얘기를 하지? 내가 어제 하이볼 맛있다고 했더니 오늘 또 마네? 그때 얘기해 준 거야. 영수씨, 나 지금 응급실 갔다 왔어. 그럴 때는 이렇게 위로해줘야 돼. 알았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줘야 돼. 영수씨는 자존심이 세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하이볼 일단 하이볼 해. 영수씨 나 응급실 갔다 왔어. 이럴 땐 걱정도 좀 해주고 그래줘야지. 그렇게 알려줘야 돼. 정숙도 슈퍼데이트권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아? 현숙씨가 물어봐요. 영수는 나한테 절대 안 쓸 거야. 현숙 입장에서는 정숙이 너한테 안 쓰니까 네가 슈퍼데이트권을 정숙한테 쓰겠다고?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냐면 내 남자친구가 어쨌건 다른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나한테 신청했어. 지금 이게 시스템상 거절을 못 하겠으니까 빨리 갔다만 올게. 이게 아니고 네가 쓰겠다고? 네가 헌팅포차 가가지고 꼬시겠다고? 네가 우연히 헌팅포차를 갔는데 친구가 덥석 물어가지고 같이 뭐 논 게 아니고 네가 가서 데이트 신청하겠다고? 네가 네 발로 친구한테 클럽 가자고 했다고? 친구한테 끌려간 게 아니고? 네 여사친이 너한테 선물 준 게 아니고 네가 여사친한테 선물 주겠다고? 현숙님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화날 만한 일인 건 맞아요. 왜냐면 현숙님에게 영수는 완전히 남자친구 이상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 현숙은 아니 그러면 나는 오늘 오후 6시가 아니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영수는 더 기다려.
그 말이야. 그래 줬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좀 문제가 나중에 이건 100%될 텐데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어. 내가 너한테 올게.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이게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자 봐봐. 진짜입니다. 왜 진짜야? 너한테 올게. 너한테 와서 너를 선택할게. 아니죠. 너에게 다가올게. 네 앞으로 올게. 내 위치가 너의 앞에 위치로 이동할게. 그 뜻에 너한테 올게. 오케이? 너랑 와가지고 너랑 만날게. 그 올게 아니고 네 앞으로 이동할게. 올게. 오케이? 거짓말이 아니다. 영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하지만 바뀔 수도 있어. 이미 정했어. 오늘은. 오케이? 너에게 물리적으로 이동할게.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케이. 이거다. 지금 영수의 지금 시점에서의 생각이다. 이거는 솔직히 영수가 잘못된 말을 한 거죠. 너한테 올게는 너한테 와서 얘기할게지. 진짜 영수는 정숙에게 이 시점에서는 삐져 있거든. 너한테 올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정숙한테 가면 그건 문제지. 왜냐면 여기서 영수가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영수가 너에게 와서 너를 앞으로 만날게, 나는 너랑 앞으로 사귈 거야, 너를 최종 선택할 거야, 그 마음은 맞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수는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면 물리적으로 오겠다는 말을 한 거야? 둘 중에 어느 쪽이야? 나도 모르겠어. 나는 영수 씨가 여기 이 시점에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현숙을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기서 너한테 올게는 너한테 와서 얘기해 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해. 너로 선택했다, 최종 선택한다 라는 뜻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은 안 보내는 수 있으면 안 보내는 게 맞지. 아니 여러분들이 알려줘요. 내가 어느 쪽으로 말해도 나는 영수가 거짓말을 안 했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가정하면 너한테 올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지. 이게 진실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영수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선의로 해석하는 사람 아니야? 저는 영수님의 최종 선택은 지금까지는 정숙님 같기는 해요. 이날의 모습을 보면. 너에게 올게는 이거는 진실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너에게 올게는 너를 선택하고 너랑 앞으로 사랑하고 그 뜻이 아니고, 너한테 와서 이야기해보자, 그거를 너한테 얘기해줄게. 내 마음은 이미 정했는데 그 마음이 아직은 바뀔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끝난 건 아니잖아. 일단 정숙하고 얘기해보고 너한테 와서 얘기해줄게. 그 뜻으로 지금 한 말일 가능성이 있겠지. 현숙 씨는 나한테 오겠다고? 나랑 결혼하겠다고까지 가겠지만, 영수가 너한테 올게는 너한테 와서 얘기해줄게. 우리 너한테 올 테니까 이야기해보자. 그게 영수 씨가 그동안에 해왔던 좀 이렇게 중립적인, 바로 결론 내리지 않는 그런 맥락의 말인 것 같아요. 현숙 씨는 이해가 안 가지. 아니 정했는데 그쪽을 한번 보고 오겠다? 아니 정했는데 왜 가? 영수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 그거는 결론 내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서로 간의 오해나 이런 거 풀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영수도 정숙 씨에게 지금 마음이 상했거든. 정숙이 상철한테 가버리고 내가 말을 걸려는 거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고, 영수가 이 시점에서 현숙을 선택하려고 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숙한테 마음이 상했어. 정숙 씨가 가버렸거든. 나를 계속 피하고 있거든. 자존심이 센 영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그렇지만 아까워. 우리 회사에 면접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 마지막에 3차 면접에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뽑고 싶었던 친구거든. 현숙한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현숙 씨는 욕심이 많은 것 같지 않아? 너 지금 욕심이 많은 거다. 욕심이 많다기보다는 영수에게 마음속 1순위는 정숙인 거죠. 영수도 정숙 씨의 여러 조건들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처음부터 1순위였으니까. 영수의 마음은 정숙 씨가 상철에게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정숙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정숙이 1순위였어. 그건 맞아. 영수 입장에서는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가나 이해가 안 갈 거야. 나는 항상 정숙이 1순위였고 심지어 정숙한테는 항상 얘기했고, 내가 어떤 직원에게 인사고과를 높게 줬다고 주변에 동네방네 소문낼 필요는 없잖아요. 정숙한테만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배려했고, 그 정숙이 나를 피해버리네?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피하면 가는 사람 안 잡아 라고 마음은 먹는데 마음은 아쉽지. 영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영수는 지금 사업차라는 자식이 많아. 내 사업차라는 자식을 함께 잘 키워줄 사람을 원해. 최소한 내가 사업차라는 자식을 키우는데 방해하지 않은 사람을 원해요. 욕심이 많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영수는 아니야. 욕심 아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현숙이 그럼 내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 현숙 씨가 또 센 척하죠. 안 기다리면 어쩔 건데. 현숙 씨는 방법이 없어 지금. 왜냐면 현숙 씨의 마음이 너무 영수에게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뭐 차이가 난다 그 뜻이 아니고, 현숙의 마음은 다른 데를 향할 수가 없어요. 현숙의 머릿속에 영수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센 척을 계속 해요. 내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가 내가 떠나면 어떡할래?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영수가 아마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 알고,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숙이 있기 때문에
현숙에게 그렇게까지 아쉬울 게 없어. 정숙한테도 아쉬울 게 없었는데 정숙 씨가 약간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게 있죠. 내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 영수 씨는 흔들리지 않고 말해.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대신 너한테 꼭 올게. 약속해. 여기서도 또 올게라고 하는데 이 올게를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이 말이 너를 선택할게 그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온다는 얘기야. 기다려. 아님 어쩔 수 없고 대신 너한테 꼭 올게. 약속해. 이 약속은 너한테 와서 결혼도 하고 우리 행복하게 네 아이도 내가 키우고 그 올게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와가지고 나를 선택한다 그 올게까지는 아니고 너한테 꼭 와서 얘기 나눌게. 우리 이야기하자. 그 맥락으로 그냥 해석해야 돼요 지금 영수는. 왜냐면 영수 씨는 자기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시점에서는 진짜였을 수 있어.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면 저 올게라는 게 그냥 와서 얘기 나누겠다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잖아. 영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와가지고 이야기할 게 올게라는 거야. 나도 뭔지 모르겠어.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영수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영수는 최소한 거짓말을 남들에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영수는 지금 정숙에게 아예 닫혀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닫혔다고 생각하겠지. 현숙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난 모른다고 많이 해요. 나 많이 몰라. 영수를 응원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줘봐요. 이 올게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까 내가 너무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진짜 궁금해. 이게 내가 이 이상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어. 나 정도면 가장 좋게 해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닐까? 저 올게는 이야기해봐요랑 비슷한 맥락이야. 영수의 이야기해봐요. 이거는 뭐야? 데이트, 산책, 술자리 등등을 다 포괄하는 말이죠. 올게, 대화하러, 선택, 사귐, 결혼 등등 포괄. 이게 지금 다 포괄적이라고. 우리 내일 이야기해봐요 했을 때 나랑 데이트해봐요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 물론 영수는 산책하자라는 뜻으로만 쓰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내일 그 사람이랑 데이트할 거야 산책할 거야 할 때도 얘기해보려고 라고 대답해버리거든. 이런 것들이 물론 영수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말을 하고 있을 거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려요. 내가 영수랑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내일 시간 되면 꼭 얘기해봐요 했을 때 아 나를 선택하겠구나 라고 이해한다고. 올게도 이 사람이 나를 최종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구나로 오해한다고. 올게는 내가 결론을 들려주러 올게. 영수는 이거에 가까워요. 이제 너를 선택해서 너랑 사귀기로 할게 이게 아니고 그 결론을 내가 확실하게 지어서 너에게 들려주러 올게. 너를 외면하지 않을게. 너를 피하지 않을게. 그런 말로 올게에 가까운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영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영수가 이 시점에서 현숙님을 선택하려는 잠정적일 수는 맞아. 정숙이 만약 오해야 하고 풀리면 어떡할 건데? 영수와 정숙의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면 오해 풀고 끝일까? 아니지. 오해가 풀렸으면 그때부터는 정숙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올 건데? 대화로 올 거지. 저런 말은 말장난에 가까워지는 거야. 마음이 큰 사람에겐 더더욱 말장난이 돼버리는 거지. 여기서 이미 마음은 정리된 것 같아. 정해진 것 같고 이미 마음은 정리된 것 같고 정해진 것 같고 확실하진 않고 정숙님이 오해가 풀리고 영수의 말을 수용하면 그러면 정숙님이 돼요. 정숙님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속내를 잘 안 드러내거든요. 방어 기제가 좀 심하잖아. 상철에게는 마음 없다 계속 주장하고 영수에게는 빡친다 하면서 나는 내일 무조건 끊어낼 거다 주장하고 그 주장을 영숙 씨는 순진하게 믿고 정숙 씨가 나 빡친다 아우 이런 사람 그 행태가 문제야 행태 막 이러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마음이 또 갈까봐 피해 다니고 그런 걸 보면 정숙 씨는 영수에게 마음이 있죠. 현숙 씨도 그걸 알지. 두 사람은 기싸움을 했었고 영수는 정해진 것 같고 라고 말하지만 정해진 것 같다는 거지 정해졌다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라고 했다가 정해진 것 같고 근데 현숙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믿는 거야. 그건 봐야 알지. 현숙은 어이가 없었대. 인터뷰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왜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지? 그냥 뭔가 다 갖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기다려봐. 본처 정리하고 올게. 마치 내 언니한테 본처 정리하고 오겠다는 그런 느낌. 저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기다려 본처 정리하고 올게 하는 드라마에서는 본처 정리를 보통 안 하죠. 보통 못하고 내연녀와 관계를 이어가고 내연녀가 닥달하지만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본처와 관계를 유지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현숙님에게는 내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오지도 않을 거면서 이 사람을 닥달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 버리는 거지. 현숙 씨도 느꼈겠지. 영수가 일단 나를 달래고 가는 거는 정숙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숙님 표현대로 내연녀라면 내연녀를 만나서 꽃 선물을 주고 집에는 들어가는 거야. 오늘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나랑 있어도 되는 거지? 오늘은 좀 핑계댈 게 없어. 내일 우리의
체육대회고 해가지고 오늘은 들어가 봐야 돼. 그 대신에 오늘 널 위해서 이거 준비했어 하고 이렇게 소소한 선물 주고 들어가는. 현숙님은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현숙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영수님 끝까지 정숙이랑 얘기해 볼 줄 알았는데 현숙이라서 너무 놀랐다고. 현숙 씨가 그런 아이 같은 칭얼댐이 영수에게 먹히긴 했죠. 영수님이 방송에 다 나오는데 저런 행동일 줄 몰랐어요. 영수 씨도 이 상황에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건 이해해, 솔직히. 현숙과 정숙 사이에서 본인도 혼란스럽게. 정숙에게는 영수 나름으로는 상처받았어. 정숙 씨한테 만약 영수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러면 정숙 씨가 말도 안 되게 존나 빡쳐 막 이러겠지. 내가 얼마나 빡쳤는데 나 때문에. 내가 상처는 내가 다 받았어 이러겠지. 영수 관점에서는 내가 1순위로 계속해서 말했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고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슬프게 하지 마요 하면서 막 약독해가지고 약속까지 해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딴 남자한테 갔어. 영수 입장에서는 상처받았지. 영수는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 상황에서 왜 그랬어? 라고 말을 못해. 현숙을 뿌리치고 현숙 단둘이 하고 정숙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안 돼. 영수 씨가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숙 씨를 자기가 제 발로 찾아와서 얘기를 나눴으면 정숙 씨의 마음은 아마 더 풀렸을 거예요. 영수랑 정숙 두 사람 얘기 나누고 풀렸을 수 있어. 그렇게 됐으면 현숙님에겐 기회가 더 없었겠지. 영수씨? 자존심 엄청 세지. 영수씨가 목소리가 부드럽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해서 자존심 부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임 대표예요? 그것도 실은 자존심의 표현이고 영수씨 하는 말들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어쩔 수 없지. 나 이러다가 나 떠나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기본적으로 얘기했어. 아쉬울 게 없는 그 자존심이 강한 면이 있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자부심하고도 얽혀 있을 수 있겠지. 항상 어쩔 수 없지. 아쉬워하지 않아. 그 순간에 매달리지 않아. 긁힌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죠. 대표라는 자존심. 자꾸 내 자존심을 긁으니까. 영숙 씨가 좀 자존심 긁는 부분이 있거든. 지금 이거 옷 입은 거 이거 맞아요? 자존심이 센 한 남자는 내 옷이 어때서? 왜 내 옷빨이 안 좋아? 왜? 그렇지만 이제 광수는 그렇지 않았죠. 바로 바꿔 입고. 그래, 맞아. 그래 놓고는 정숙한테 미련 철철이요. 현숙은 영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휴대권은 다른 사람한테 쓴다고 하면서 내 미움은 받고 싶지 않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웃긴 거죠. 욕심이고. 그래, 정숙한테 가면서 나한테 응원을 받고 싶은 거야 뭐야. 현숙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지. 현숙은 제가 호구가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현숙 씨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어서 영수를 잘 알아서 닥달한 것까지는 큰 그림을 그렸다. 좋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영철한테 쓰면 안 됐어. 진짜 현숙 씨가 스마트하고 눈치가 빠르고 남자어를 잘 아는 사람이면 영수를 자기에게 데이트권을 쓰게 하는 것까진 좋아. 영수에게는 어떤 적정한 칭얼거림이 먹히니까 영철한테 가서 썼으면 안 됐지. 기다렸어야지 그러면. 영수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영수가 나한테 쓰면 그래 나도 너한테 쓸게 하고 둘이서 써버리면 조금 더 유리했어. 물론 그래도 정숙 씨랑 잘 되면 현숙 씨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참 어쩔 수 없지 뭐. 현숙 씨가 아무리 뭐 자기가 뭐 큰 그림 그린 거야 또 하지만 영철한테 간 순간 충동적인 아이의 칭얼거림이었구나. 본인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말은 그냥 센 척일 뿐이지.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본인을 포장하는 말일 뿐이야. 그래도 영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자기에게 쓰게 만든 것 자체는 그건 좋았어. 내가 호구가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현숙은 여기서 이제 영수에게 뜻밖의 요구를 받은 거죠. 돌아와가지고 정인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치, 자신감 넘치는 포장이지. 스스로가 그런 자신감이 없으니까. 영수가 휴대권 받은 거를 정숙이한테 쓰겠대 하고 정인님한테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현숙님이 조금 차분히 기다리다가 영수에게 좀 다시 가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현숙 씨나 정숙 씨나 이게 정숙 씨도 솔직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솔직하게 나 영수 아직 기다리고 있어 하면 되는데 뭐 현숙 앞에서도 막 계속 막 사람들 앞에서 존나 빡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도 그런 게 있어. 남자친구 나 영수가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서 좀 짜증나.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 진짜 나쁜 새끼다. 헤어져. 진짜 나중에 영수가 어쩌다가 같이 만났어. 영수한테 영수 오빠 왜 우리 정숙한테 그래요? 헤어져요. 영수는 진짜 기분 상해서 정숙아 우리 헤어지자. 그럼 정숙 씨 매달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하소연한 건 충동적인 감정의 해소였고 진짜 자기 감정은 영수가 좋잖아. 오히려 영수에게 요구를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수동공격 처럼 나와버리는 거지. 물론 정숙 씨가 영수에게 수동공격한 건 아니지만 정숙 씨는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해. 상철에게 이성적 호감이 아예 없진 않았지. 영수가 휴대권 받은 거 정숙한테 쓰겠대 하고 이제 정인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덧붙이는 말이 정리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래. 저런 맥락처럼 들리게 얘기를 했지. 정리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아니 현숙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지. 아니 정리는 이미 된 거 아니야? 안 가면 정리 아니야? 오해를 왜 풀어? 이게 바보가 아니면 알죠. 오해가 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숙에게는 그나마 있던 일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지. 이러다가 내가 꿈꿔왔던 미래가 사라지는 거니까. 너무 황당해.
반드시 올 테니까 기다리래. 믿어달라고. 어이없지. 반드시 오기는 할 거예요. 와가지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영수는 어쨌건 얘기해봐요 측면에 올게 거였거든. 포괄적 올게지. 그게 내연녀한테 와이프 정리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지도 않을 거.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는, 말로만 하는 거. 정수기가 슈퍼데이트권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쓴다? 내 휴대권을 자기한테 쓴다고 확신하는 거야 뭐야. 나 지금 황당한 거 맞지? 지금 화나야 되는 상황인 거 맞지? 라고 물론 화가 나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여성분들 중에서는 가장 지적인 정인님에게 확인받습니다. 내 손잡고 뽀뽀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현숙님도 영수가 손잡고 걸었던 게 정숙이 먼저였다는 걸 알면 현숙 씨는 만약 영수랑 잘 됐어도 그걸 알고 나서는 마음이 되게 힘들었겠네. 어제 경포대 걸으면서 남녀가 만나면 손도 잡고 뽀뽀도 할 수 있지. 남녀가 만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영수가 현숙한테 뽀뽀하자고 한 건 아니니까. 현숙님은 그걸 확실한 시그널로 생각할 수 있고 현숙은 그걸 가지고 이제 확실한 시그널로 받아들여 버렸어. 나는 현숙님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영수처럼 말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나쁘고 위험한 사람인가요? 나쁘고 위험한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이 사람이 말을 헷갈리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한 방향으로 기대해버리고 확신해버렸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쁘고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세상에 선인 악인이 애초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인이 될 수 있지.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인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현숙은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 현숙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손도 잡고 막 걸어가면서. 지금 영수가 현숙에게 설렌 건 맞아. 설렌 건 맞지만 그 설렘으로 인해서 이 관계의 확신을 가질 정도는 아니야. 현숙은 내가 이 사람을 설레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에게 넘어왔다. 우리는 관계가 시작됐다. 라고 믿고 있어. 잘 모르는 거지, 남자에 대해서. 아니 설레지. 영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솔로였어요. 이번에 나온 분들 거의 대부분 오랫동안 외로웠던 분들이야. 특히 가장 외로웠을 법한 사람이 상철, 영수. 저는 두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철은 영식 같은 사람도 외롭겠지. 영식은 그래도 자식이 있어. 물론 자식으로서 해소되는 외로움과 연인으로서 해소되는 외로움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삶이 외롭더라도 반려동물이 있으면 덜 외롭고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는 외로움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상철은 아무것도 없어. 상철 씨가 물론 연애도 하고 이랬을 수 있겠지만 겁이 많으니까 그러지 못했어. 경수. 이번 기수의 경수가 누구지? 농담이 장난이었어? 경수님은 또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에 대한 갈망이 커졌을 거는 같아. 경수님 어머니랑 또 같이 살고 이러니까. 경수 인기 많았지. 경수님 지금도 멋있고. 상철님 외로웠을 것 같고 영수님은 외롭지만 외로움을 못 느끼고 살아왔을 것 같아. 일만 하고. 여성에 대해서 방어막이 좀 약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밤마다 클럽에 가서 이성들하고 이렇게 많은 스킨십을 한다고 쳐봐요. 막 인기도 많고 항상 파티를 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 여성이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하다가 이렇게 뭐 스쳤어. 같이 뭐 얘기도 나누고 뭐 팔짱을 끼고 걸었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큰 흥분을 하지 않아. 5년간 여성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살다가 어느 날 술 한잔 한 여자가 팔짱을 꼈어. 그러면 확 설렐 수 있지. 그 설렘에 속는 나이는 아니기는 해요. 이젠 상철이나 영수나 그 설렘이 확 영향을 미치는, 뭐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 설렘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야. 그게 달라지는 거기는 해요. 빤스바람이었을지 뭐였을지 모르죠. 슈레딩거의 하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을지 아무도 몰라. 관측하는 순간 그게 결정이 나는 건데 아무도 관측하지 못했으니까. 슈레딩거의 하이죠. 아무도 몰라. 알 수 없다. 어쨌건 현숙님은 이제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현숙님이 좀 순진하다? 약간 20대 연애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현숙님은 그걸 이제 시그널로 무조건 해석을 해버리고 있고 28기 남자들만 그런 건지 남자들 이렇게 쉬운 건가요? 남자를 너무 어렵게 봤나 봐요. 그게 적당하게 섞어야 돼요. 지금 현숙님의 방식은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불리할 수 있어요. 단기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 사람을 설레게 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손잡고 팔짱 끼고만으로 그동안에 그거를 못했던 사람에게는 그냥 설레게 해버릴 수 있어. 설렜다고 그 관계가 선택으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닐 수 있지. 이 사람의 설렘과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명분 두 가지를 다 줘야 돼. 여기서 이제 현숙님이 그렇게 확실한 시그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숙이 순진하다기에는 영수가 너로 정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러네. 영수가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 현숙은 그거를 시그널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긴 어렵겠지. 하지만 나도 내가 현숙이라면 영수가 나를 좋아한다고 판단했을 거는 같은데 주변에서의 여론이나 이런 거를 보고 좀 아닌가? 한번 좀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영수가 나에게 시그널을 줬다. 그거를 의심하진 못했을 거는 같아. 참 어렵긴 하다. 현숙처럼 하고 자주 보면 되나요? 아니지.
조금 스킨십이나 이런 거는 조금 띄엄띄엄하고 명분 있는 스킨십을 위한 스킨십이 아니라 명분 있는 거. 뭐 그런 것 중에 뭐 되게 별거 아닌데 먹히는 것들이 있죠. 손금이든 나 팔씨름 잘한다 해서 뭐 팔씨름 한다거나 엄지 싸움 한번 하고 같이 먹는 거 음식 새우깡 같은 거 하나만 시켜가지고 같이 집으면서 이렇게 손 닿고 이런 거. 나 운동해서 이두 좋다 이러면서 막 이두 만져보라고 하고 너도 좋아 뭐 만지고. 어쩔 수 없이 우산 이렇게 같이 쓰면서 이렇게 팔짱 하면서 팔짱 끼면 팔짱만 다 표면적이 더 많이 닿잖아요. 뭐 그런 거. 겨울 같은 때는 아 나 손 너무 차다. 아 나 수족냉증 때문에 힘들어 해서 상대가 내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손이 따뜻하면 아 나 손 따뜻한데 뭐 네 손 데워줄까 뭐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너를 위해서 아니면 네가 나를 위해서 약간 이런 명분을 주는 거. 이거는 이 사람의 설렘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있게 스킨십을 만들고 진도는 늦게 나가고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있다라는 이게 딱 조합될 때 장기적인 관계로 넘어가기가 수월하죠. 제가 하는 말은 경험이 아니고 이거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런 경험이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연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정도로 전달해드리는 거지 뭐 내가 뭘 알겠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여기서 정희님이 물어봐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해. 너는 영수님이 왜 좋아? 영수님이 야 그런 느낌인가? 너는 왜 살아? 이런 느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찌르는 질문이었어. 물론 이게 그냥 정말 궁금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걸 텐데 너는 영수님이 왜 좋아? 약간 그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정희님도 뭐 영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냥 너는 영수가 왜 좋은 거냐라고 좀 이성적인 질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희 눈에는 영수, 광수가 달라. 영숙 눈. 네. 영수는 광수였어.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르냐. 물론 이거는 과거 영숙이 그랬지. 지금은 다른 걸 알지. 정의는 지금 영수와 광수는 그 진실성 측면에서 뭐 너무 다르죠. 영수가 거짓된 사람은 아닌데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맞잖아. 왜 좋아하지? 라는 거고. 영숙은 영수와 광수 둘 다 말투가 부드러운 말투의 사람이었고. 너는 영수님이 왜 좋아? 현숙은 그런가? 내가 이상한가? 본질적인 그냥 질문하는 건데 현숙은 지금 내가 이상한가?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느끼지. 현숙 씨가 되게 밝아 보이지만 현숙 씨한테는 실은 조금 말조심을 해주긴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면. 현숙 씨는 좀 자유로운 아이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의 이런 말들에 약간 주눅 들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른의 말.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하는데 왜 그래? 정의는 광수와 영수의 다름을 어떻게 초반부터 알았을까요? 애매하게 구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광수는 자기소개에서 확실히 다름을 알았을 거고 이 사람이 좀 진솔하게 말을 하느냐 약간 좀 애매하지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말을 하느냐. 영수는 좋게 말하면 리더십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같이 뭘 먹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고기를 구울 때 건배를 하자고 사람들을 독려할 때 그런 모습들 뭔가 나서고 인정 욕구가 강한 모습들이 보였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단서는 많았겠지. 우리보다 보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있을 테니까. 현숙과 정희 왜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현숙은 마음을 계속 주냐? 정희가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써. 그 손바닥 위에 있으면서 너 지금 영수 손바닥이야.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 손바닥에서 왜 그러냐. 현숙은 언니 내 얘기 들어보면 내가 받은 시그널이 애매해요? 정희는 아니 네가 받은 건 네 중심에서는 애매하지 않은데 영수는 모두에게 그러잖아. 정희는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손잡은 게 어쩌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사실이었죠. 영숙하고는 손을 안 잡았지만 정숙하고는 손을 잡고 걸었거든.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맞거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지. 후보 중에선. 선택은 한 명이랑만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잖아. 현숙은 아니 다 이런 시그널 받았냐고. 다 손잡았냐고. 이거는 감정적인 판단이야. 그거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건 현숙님의 생각이지. 그거는 알 수 없다야.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알 수 없다야. 정숙과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알 수 없다야. 현숙은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어. 영수는 나에게만 그러는 해롱이 같은 순진한 남자로 현숙은 답을 내려버려서 지금 현숙 씨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영수는 다른 여자와 손을 잡았을 리가 없는 거야. 정희님이 보기에 애매하게 구는 영수는 다른 사람하고도 언제든지 그런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알 수 없다야. 정희님은 영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영수님에게 있어서 손을 잡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아. 정희님이 되게 티적 사고가 가능해진 부분에는 이런 포인트가 있네요. 타인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손을 잡았으니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다라는 건 내 중심의 사고고 저 사람이 내 손을 잡았지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또 잡았을 수도 있다. 아직 알 수 없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이런 걸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건 아직 확정 내릴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 3인칭 사고가 가능한 거니까. 손잡는 거에 그렇게 큰 상징성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현숙은 아니 나는 상징성이 그게 맥시멈인데 손잡고 팔짱 끼는 게.
이게 현숙님의 한계와 정인님의 이성적 사고를 딱 볼 수 있는 장면이지. 현숙님은 계속 나를 중심으로 얘기해. 나는 상징성이, 나는 손잡았으면 그게 맥시멈인데 그거는 현숙님 관점이고, 나는 좋다고 말했으면 그 사람과 사귀는 거고 결혼하는 건데, 그러면 좋다고 말하는 사기꾼 입장에서 나는 누군가한테 매력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좋다는 뜻인데, 그러면 나한테 매력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나를 좋다고 느끼는 거야. 내중심적으로 사고하면. 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현숙님은 1인칭의 감정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지. 정인님은 지금 그래도 3인칭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고, 현숙님은 그만큼 영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고, 정인님이 여기서 팩폭을 해요.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영수의 마음은 내게 제일 클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손을 잡아서 내 마음이 제일 커진 거지, 내가 손을 잡았다고 해서 영수가 나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 라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숙은 그렇구나, 내가 너무 철이 없었네, 애기 같았네. 현숙님의 표현도 들어보면 현숙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애기 같았네. 스스로가 애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철이 없었네. 그러니까 현숙님은 수금이가 철든 어른스러운 사람이에요. 여기 있잖아. 어릴 때의 아빠를 추구하는 애기 같은, 아직도 철이 없는, 이걸 안 들키고 싶어가지고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면이 존재하는 거지. 정인님은 어쨌건 신중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신중해라. 조언을 해주고요. 지금 현숙님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조언이었지. 여기서 정인님하고만 얘기하고 차라리 저기 온수 매트 켜고 한숨 주무시고 나왔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빠를 모은 고양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무기라는 걸 알아요. 그걸 통해서 이쁨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 어린 시절에 그걸로 이쁨을 받았고, 아빠를 모은 고양이로 대표되는 어떤 애교 있는 모습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쁨 받기 위한 행동이에요. 애교라는 게 원래 그래. 애교를 좋아하는 남자는 보통은 통제적이고 수직적인 사람들이 많아. 애교를 조금 좋아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철님은 물론 단점이 굉장히 많은 분이지만, 영철님은 애교가 싫다고 하잖아요. 영철님은 수직적이지 않거든. 오히려 본인이 애같이 살고 싶거든. 영수 씨는 애교를 좋아하는 편일 것 같아요. 현숙님은 추구미가 어리광 피우는 고양이는 아니에요. 그게 자기 무기라고 아는 거고, 현숙님은 남자 앞에서는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다가 남자가 딱 사라지면 나 다 알고 있었어, 저것 봐, 저 마음 없어, 바로 막 그러잖아. 영수랑 1대3 데이트할 때도 엄청 센 척하잖아.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지적인 모습을 막 연출해. 그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죠. 맞아, 현숙님 이해되지. 그럼 정인님은 그래도 좀 신중해라,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정인님이 여기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요. 약간 현숙님하고 대화가 좀 정인님도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아. 그렇게 정인님이 나가고요. 여기서 두둥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났죠. 정숙 등장. 정숙과 현숙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현숙 너 누구한테 쓸 건데? 정숙 씨가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너 누구한테 쓸 건데? 현숙은 나는 내가 1번인 사람한테 쓰고 싶은데 너랑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정숙님도 현숙님한테 나는 네가 어제 좀 많이 싫었다. 그러니까 서로 싫었지. 서로 다 싫었고 이런 거를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면서 푸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풀고 뒤에 가서 다시 꼬여. 왜냐면 영수가 번복했거든, 선택을 번복해서 현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고 뒤에서 번복한 꼴이 돼. 너에게 올게 해놓고 정숙한테 갈 것 같단 말이죠. 영수가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니까 그 와중에 지금 현숙과 정숙 등만 터지는 거야. 그 와중에 영숙은 농락당했다고 생각하고 영수에 대한 평판은 나빠지고. 물론 영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아니 솔로 나라에서 최종 선택 전까지 자기 마음 바꾸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래, 나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다들 믿음이 무너지면서 평판이 망가지는 거야. 자기 편이 없어 지금 영수는. 현숙은 나는 네가 영수한테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였으면 내가 실수한 게 맞아. 정리가 돼놓고 욕도 하고 그렇게 끝나놓고 왜 자꾸 힘들게 해? 저리 가 라는 게 이제 현숙 씨 마음이었고, 정숙 씨는 영수가 나한테 와서 대화하는 게 맞잖아요. 정숙 관점에서는 영수가 영숙 정리하고 온다 그랬어. 안 와. 현숙이 갑자기 붙어있어. 정숙 관점에서는 화가 나는 거고, 현숙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나래. 갑자기 오더니 이전까지 배신하고 간 사람이 갑자기 남의 떡에 커 보였나? 와가지고 뺏으려고 그래. 우리 순진한 해롱이 버리고 갈 땐 언제고 내가 잘해주려고 하니까 와가지고 뺏으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오해가 쌓이긴 했지. 여기서는 그래도 푸는데, 아닌 거였으면 내가 실수한 게 맞아. 현숙은 네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였으면 내가 실수다. 근데 정숙은 정숙대로 네가 나를 되게 경계했잖아. 나는 그게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 현숙 씨가 경계한 건 맞지. 근데 현숙 씨 입장에서는 아니 정리가 됐는데 왜 그렇게 말을 걸지? 왜 방해하지? 현숙이 영수는, 해롱이는 이런 걸 되게 신경 쓰잖아.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걸 되게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인데, 네가 영수를 흔들려고 한다고 생각했어. 현숙이 보는 영수는 순진하고 소년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숙 씨가 이거를 흔들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려다가 흔들려고 한 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마음이 정숙 씨 마음속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 흔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없지 않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는 할 거예요. 여기서 현숙 씨가 하는 말이, 왜냐면 너무 흔들리는 사람이라서 나 거기에 진짜 짜증나는 상태였는데, 너무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는 뭐 정숙도 현숙도 뭐 영자 뭐 다 알지. 지금 7명이 다 알아. 현숙 씨까지도 영수를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영숙, 흔들리는 게 우리 영수가 순진해서 그렇다고 선하게 해석하는 건 현숙. 그 차이는 있지. 흔들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도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 7명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해요. 영숙은 저렇게 흔들리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지금 다 알아보고 기회를 늘리려는 플러팅 영숙은 그렇게 악의적인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고, 현숙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워낙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해서 착하고 순진하니까 흔들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흔들린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의도가 지금 다르지. 왜냐면 현숙 입장에서 영수는 너무 착하고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의 내려움을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현숙씨는 내 딴에는 정숙 너도 나를 자꾸 건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현숙과 정숙 충분히 이해는 가요. 정숙은 나도 네가 나를 경계하는 게 얘가 선 넘네? 정숙씨가 현숙을 선 넘네 라고 느낀 거에는 물론 현숙씨의 행동이 90%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숙님이 영수와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 화가 난 것도 있어요. 정숙은 영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거를 현숙이 방해한 거니까. 그러면 정숙은 영수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다? 아니다 야. 접지 않았답니다. 접지 않아놓고 접어야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영수랑 와서 얘기를 나누면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어. 주변 사람들한테 빡쳐 나는 이런 행태가 싫어. 나 절대 안 만나. 순자님 나 절대 안 만나. 정숙님은 영수가 마음에 있다. 접지 않았다.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현숙님에게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현숙님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지금 정숙님하고 오해도 풀고 영수 때문에도 마음고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숙과 영수의 관계는 정숙에게 달렸어. 정숙 입장에서는 현숙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방을 논거리 됐어. 현숙 입장에서는 아니 갔다가 지금 남의 떡이 커 보이냐? 왜 다시 와? 전 여친 같은 느낌이야. 아니 이미 얘는 나랑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는데 전 여친이 와가지고 왜 이제 남의 떡이 아깝냐? 이렇게 되는 거고, 정숙은 아니 내 남자친구가 지금 영숙 정리하고 나랑 1대1 하러 준비하는 거였는데 왜 갑자기 너 어디서 나타났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정숙은 나는 웬만하면 영수한테 데이트권을 안 쓸 생각이야. 이것도 나는 무조건 안 써도 아니고 이제 웬만하면이지. 현숙님은 정숙님에게 이 정보를 줍니다. 영수가 슈퍼데이트권 너한테 쓰겠대. 정리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래. 야, 이게 정숙에게도 영숙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기다리려고 해놓고 지금까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숙 입장에선 그거를 얘한테도 얘기했네? 라고 생각하면 정숙은 영수 진짜 심하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 차이는 있어. 정숙에게 영숙 정리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라고 한 거는 물론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영숙을 진짜 정리할 마음이 확실했던 거야. 정숙이 1순위였으니까. 여기에서 정숙을 정리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이거는 정리가 아니지. 앞에서 영숙 정리는 너와 나의 관계 정리 끝, 이 정리면 영수가 정숙과의 정리는 너와 나의 오해를 정리, 이 관계는 정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정리.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정리라고 다 같은 정리 아니에요. 우리 관계 이제 정리하자 하면 헤어지는 거죠. 우리 오해를 좀 정리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는 헤어지자는 건 아니야. 오해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만날 수 있지. 1번에서 쓰인 정리의 뜻은 2번에서 쓰인 정리의 뜻은 다 달라. 같은 단어 정리라고 쓰였다고 해서 같은 정리가 아니야. 약간 거시기 같은 거지. 오늘 방송 좀 거시기 하니까 오늘은 좀 거시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사기꾼은 아니고, 물론 여기서 현숙님이 말하는 정리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려는 헤어지고 오겠다라고 이제 현숙님은 해석하고 있는 거지. 정숙 씨가 나랑 정리를 한대? 이러니까 정숙 씨는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아쉬워. 정숙은 영수에 대해서 다 비워내지 못했거든. 나랑 정리를 하는 줄 알고 더 피하려다가 다시 그래도 확인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 영수를 만났는데 영수가 나는 너 정리할 마음 없었어, 네가 항상 1순위였어 이래버리면 정숙 흔들리지. 영수, 정숙 아직은 서로가 1순위인 상태지. 물론 낯소리의 부모가 두 사람은 아니겠지만 현숙 씨가 우리 둘 다 잘 봐야 되는 것 같거든. 공유가 잘 된 것 같아. 차라리 난 좀 확실하게 하고 싶고, 정숙 씨는 나 순자랑 얘기 좀 하고 올게 하고 가버립니다. 순자랑 하는 그 얘기는 상철에 대한 데이트권을 쓰냐 마냐,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이렇게 현숙, 영수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고, 현숙 중심 분석의 파트 2부터는 뭐가 있죠? 거대한 것이 옵니다.